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네 목사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선교제의 마지막 특강, 갈등과 이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갈자와 등나무 등에서 나온 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함께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엉킬 경우 그것을 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가 다름을 알고 그것을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갈등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히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가 다른 부분을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참거나 쌓아놓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연인분들 많이 다투고 싸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겪어 나가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맞춰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기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와 삶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일을 하고 월요일날 하루 쉽니다. 아내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금요일이 되면 저와 무엇인가 함께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1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사역하다 보면 토요일날 10시, 11시에 집에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5시, 6시, 7시 정도 이제 집에 가면 저는 그때 다음날 쉬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내는 내일 출근이라 마음이 분주해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쌓여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하고 무조건 30분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30분을 기적의 30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30분 동안 별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어떤 일 있었어요? 뭐 힘든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30분의 시간 동안 아내가 하루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아내는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한 마음으로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청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도 경청을 해야 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상대의 얼굴을 보며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입으로 경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리액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가식적으로 그래 이거는 아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나 같아도 화가 났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결법을 묻기보다는 공감을 얻고자 함이 많습니다. 내가 오늘 친구와 싸워서 속이 상한데 거기서 해결자가 되어서 네가 잘못했네, 또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었는데 라는 섣부른 충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집어 놓기 쉽습니다. 오히려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싸워서 속이 상하겠구나 라는 이 따뜻한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마다 예민한 부분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이야기를 할 때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력 이야기를 할 때 예민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 키나 또는 생김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예민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 약점과 또 예민한 부분이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제하는 친구의 약한 부분 또는 예민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은 내가 존중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때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할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알려주실 텐데요. 부모님들도 보면 서로 별로 바뀌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금 행동이 빠르고 아내는 조금 행동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함께 약속 장소에 갈 때 늘 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아내를 기다리면서 약속 장소에 늦을까봐 늘 제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아내에게 옆에 두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빠르니까 아내 옆에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아내가 어차피 늦게 준비를 한다면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내가 입을 옷을 챙겨 놓는다든지 구두를 미리 꺼내 놓는다든지 차에 내려가서 청소를 하고 시동을 걸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오히려 아내가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모습에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나를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나를 통해 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옆에 붙여놓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군대를 가거나 또는 둘 중에 한 명이 유학을 가면서 서로 만남이나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나를 맞춰주기 위하여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라고 느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별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이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별이겠죠.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식의 이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별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별을 잘하는 게 가능한가요, 목사님? 하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가능합니다. 먼저 헤어져야 하는 그 상황과 마음을 상대방과 충분히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이런 이별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하며 그것을 함께 결정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는 한쪽에서 먼저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교제를 시작하는데 이별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통보하며 전달하는 식의 이별이 이루어져서 상대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고백도 서로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이별에도 서로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가 그것에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까지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이나 전화로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이별 방식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헤어질 때 선물했던 모든 선물들 다시 가져와, 넌 정말 찌질했어 막 이러면서 온갖 폭언과 욕설로 서로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로도 지낼 수 있고 또 헤어지고 난 뒤에도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만나 가끔씩 인사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잇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어디에 붙였다가 떼지만 어떤 상처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테이프로 붙였다가 뗀 곳은 찢어지지만 포스트잇은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결혼이 아니기에 포스트잇과 같은 관계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진 이후도 중요한데요. 헤어진 뒤에 성급히 누군가를 만나 그 사람으로 상대를 잊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수술을 한 뒤에도 회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잊어가는 데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아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헤어지자마자 섣불리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전 사람과 비교하며 현재 만난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못한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만났던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연애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 서로 많은 대화와 또 서로 많은 배려를 통해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해 가며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며 좋은 만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